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30년대입니다. 자, 이제 전쟁,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 이후 이제 전쟁에 누구도 동원하겠다? 한국인들 끌고 가겠다. 자, 시작합니다. 황국신민함. 자,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는 일본의 그 신, 일본의 그 종교를, 일본의 신, 이걸 얘들이 신도라 그러잖아, 신도. 그 신도를 모시는 사당이야. 그게 신사입니다. 됐죠? 근데 일본의 뭐 공신화가 이상해. 하여튼 엄청 많아. 신 엄청 많은 거 알아요? 일본? 엄청 복잡해. 무슨 그리스 신화처럼 엄청 많아. 그래서 그 원래 처음에 시작이 그 뭐야? 이름 까먹었다. 그 남매잖아, 남매. 남매. 그래서 그 남매가 이렇게 사이에 뭐 태어나다가 막 이렇게 하죠. 이거 엄청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가보면 일본이 진짜 귀신의 나라야. 전 일본 여행 많이 가봤는데 진짜 저는 진짜 뭐 예를 들어 뭐 그 오사카 간사이 공원 그때 탁 내림 있잖아요. 탁 내릴 때부터 저는 탁 그 귀신의 느낌이 들어요. 워낙 그 귀신의 기운이 강한 나라예요. 일본 가면 여러분 저런 거 아세요? 저 모서리 있죠, 모서리. 저런 모서리. 저 모서리가 기 많이 모이는 데인 거 아세요? 기 많이 모인다고. 저런 데 가면 다, 일본은 저 모서리 같은 데 다 귀신. 그 다음에 침대에 이렇게 뭐 모텔에서 자고 뭐 이불 들면 이불은 뭐 귀신.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일본 애들이 공포영화 만들면 진짜 무서워. 걔들이 귀신이랑 같이 살아서, 진짜 무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걸 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무조건 참배를 강요해. 너네들도 이제 일본인이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황국신민. 그래서 황국신민의 서사,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1937년 이후에는 암송을 시킵니다. 말 넘김에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그 땅에 내려보낼 때 그 일본 신화에 보면 그 뭐 증표를 3개를 줘요. 네가 이제 신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청동 거울이랑, 아까 이게 뭐라는 게 우리나라 당군 신화랑 비슷한 거야. 청동 거울이랑 뭐 이렇게 3개를 주잖아. 그래서 그 3개를 받은 게 천황이야. 일본의 천황.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지금까지 그 혈통이 내려온다는 거야. 얘네들의 표현이. 그래서 그 천황 세로 할 때 보면 그 무슨 이렇게 함 같은 게 있어요. 일본 애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즉위할 때 보면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천황이 그걸 받으면서 천황에 즉위하는 거지. 일본 왕에. 됐죠? 근데 그 함을 열어놓으면 진짜 그게 있는지는 몰라. 나도 진짜 궁금해. 뚜껑 열고 싶은데 뚜껑을 못 열게 해갖고 그 이제 함으로 그냥 일본 받아. 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다음 민족 말살 말씀드렸죠? 조선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내선 일체.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일선 동조론.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선인들이 이게 잘 동화가 안 되니까 그 뿌리식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해낸 게 창씨개명이에요. 성, 경주 이씨, 광산노씨 이런 개념에 그 뿌리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과 이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1939년 조선민사령을 개정하고 1940년부터 시작하는 게 창씨개명이에요. 창씨개명. 얘는 진짜 집요하지. 그리고 아예 우리말과 글이 한국인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되죠? 그래서 민족말살. 이제 극한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교육정책은 3차, 4차 교육령. 자, 국민학교령 이때고요. 자, 그 다음 언론정책. 동아일보, 조선일보 40년에는 아예 이미 친화돼 있었는데 강제로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상법 예방구금령. 요건 41년입니다. 요거는 치안유지법 안에 있는 건데 사상적으로 불온한 자 있잖아. 불온한 자들은 요게 핵심이 뭐냐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 다 가능한 거야. 나중에 우리 이제 현대사에 박정희 때 보면 일장정리 했던 거 비슷한 거 많거든요. 그 이제 보면 그 긴급조치에도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영장주의라 그러잖아요. 기본권을 만약에 체포구금 뭐 집을 수색하거나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빨갱이 새끼들은 그리고 이런 조선 독립운동하는 불온한 놈들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조선사상법 예방구금령이에요. 눈도장만 그냥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 경제침탈. 자, 만주사변 이후에는 남면, 북양. 여러분 이게 남면, 북양이 뭐냐면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는 양을 사육시켜요. 됐죠? 그런데 요구하면서 하나 더 추가로 거의 한마디만 써주실래요? 추가로 하는 게 뭐냐면 북쪽에다가 북부에다가
공업시설을 본격적으로 만듭니다. 공장들을. 자, 질문. 왜 북쪽의 공장들 집중적으로 만들었을까? 북쪽에 뭐가 많으니까. 북쪽에? 그렇지. 그러니까 자원이 많으니까. 광물 자원들이. 됐죠? 거기에 근거해서 자, 북쪽에 공업시설들 많이 만들어요. 요거. 자, 그래서 언제 이후라고요? 만주사변 이후. 자, 그다음 또 하나. 농민운동 탄압하기 위해서 이거 뒤에 가면 나오는데 192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확산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막 활성화되거든요. 이거 이제 때려잡기 위해서 1932년에 농촌진흥운동이에요. 이거 이제 시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30년대.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춘궁 퇴치, 그 다음에 차금 퇴치. 차금은 뭐냐면 빚. 됐죠? 이런 것들을 퇴치하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의 자력갱생을 도모하자.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 근데 요거랑 비슷한 게 나중에 박정희 때 보면 새마을운동이죠. 잘 살아보세요. 됐죠? 근면자조 협동 3대 구호. 근데 사실 이것도 3대 구호야. 야, 자꾸 데모하지 말고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너희도 열심히 일하고 니네 조선놈들은 너무 게을러서 문제야. 어? 열심히. 그래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자꾸 데모하지 말고. 이해됐죠? 이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됐죠? 시간만. 자, 그 다음 3기를 대표하는 법령이 여러분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국가총동원법. 이거 연도도 눈도장 찍어야 돼. 1938. 여러분 1910년대 대표 사료가 토지조사령 1912년이라면 1920년대 대표는 치안유지법 1925. 그 다음에 3기 마지막은 뭐냐면 국가총동원법이에요. 38. 그래서 요거는 38도 38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뭐 이유다. 중일전쟁 이유다. 완전 중요해요. 중일전쟁 언제야? 1937. 37년 중일전쟁 이유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국인의 물적, 인적 자원을 이제 국가 필요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라는 기구도 만들어요. 그리고 요 밑에 10가구씩 묶어서 애국반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10가구, 10호.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라는 것도 해요. 저 어릴 때 반상회 있었는데 여러분도 어릴 때 반상회 있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없어졌지. 이거 사실은 일제잔재예요. 자, 그 다음 물적 수탈. 자, 삼민식 계획의 재개. 삼민식 계획 계획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재개하는 게 언제냐면 중일전쟁 이후 39년이거든요. 그러면서 40년에 뭐가 시작되냐면 식량 배급제, 미국 공출제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삼민식 계획이 봐봐요. 20년대 있고 30년대 있잖아. 그러면 어차피 일제강점기 1기, 2기, 3기는 시기찾기거든.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여러분 구별해야 돼. 그럼 이거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삼민식 계획이 2기에도 있고 3기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배급제. 공출제가 보이면 무조건 3기야. 중일전쟁 이후. 그런데 만약에 산미증식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배급제 공출제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1920년대 삼민식 계획이에요. 됐죠? 이건 두 번이니까. 자, 그 다음에 물자통제령, 금속회수령, 그 다음에 금속공출제, 그 다음에 각각.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건 빡빡빡빡 다 긁어가요. 자, 마지막, 인적수탈. 사실 우리는 질점 연밖에 하는 건 인적수탈이죠. 그쵸? 그런데 인적수탈에서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 국민징용령 있잖아. 이게 39년이야. 그냥 끌고 가서 일 시키는 거야, 이거는. 그게, 그러니까, 삼미증식 계획, 재개, 요게 전부 국가총동원법 38, 그리고 39, 39야. 되죠? 그쵸? 그 사람 끌고 가는 게 진짜 열받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군대 끌고 가는 거 있죠? 그거는 1941년 태평양 전쟁 이후예요. 그래서 40년대는 양상이 또 달라져요. 40년대는. 됐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마지막 얘기야. 자, 그래서 태평양 전쟁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중에 일본이 이제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태평양을 서해에 둔 미국과 일본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진짜 미쳐 날뛰는 거야. 이게 극한의 상황으로 가는 거야. 이게 40년대야. 됐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군대를 끌고 가요. 그래서 40년대 특징 해볼게요. 학도지원병, 징병제, 그리고 여자정신대근로령.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징용령이랑 뭐가 다르냐면 징용은 여러분 이제 끌고 가서 일 시키는 거잖아. 우리가 여러분 동화가 잘 안 돼.
일본인들이 동화시키려고 했는데 동화 잘 안 된다고. 조선인들이 주체의식이 되게 강하잖아. 그래서 일본인들은 두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데려다가 야 삽질해. 그리고 야 집 날러. 그리고 뭐 때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조선인들을 무장시키는 걸 두려워했다고. 그러니까 직접 군대 나가서 군인으로서 얘네들한테 총을 줘봐. 그러면 그 총이랑 무기를 갖고 있는 조선인들의 총뿌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에 의해서 억지로 학도지원병으로 군대를 끌려간 거야. 그래서 뭐 이상한데 배치됐어. 뭐 예를 들어 무슨 태국 같은데 막 끌려가고 배치된 거야. 중국에 막 남부로 끌려간 거야. 뭐 양쯔강 쪽으로. 근데 오늘 내가 불침번이야. 근데 지금 내무반에서 막 일본 군인들이 쭉쭉대고 다 자고 있어. 근데 낮에 뭐 일본 놈들이 또 나 막 괴롭혔어. 그럼 여러분 밤에 어쩔 수 있어? 내가 불침번인데 내 지금 총도 갖고 있고 나 총에 장전도 다 돼 있어. 그리고 나 수류탄도 하나 있어. 어떡하겠어요? 그럼 이제 내무반 일본 군들 자는데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우다다다 막 쏘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류탄도 까서 막 던지고 막 대한독립 만세 그러고 나 도망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일본인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군대로는 안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40년은 진짜 미쳐 날뛰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보세요. 처음에는 학도지원병. 이게 학생이야, 학생.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인들이 거의 문맹률이 70에서 80%거든요. 아예 글을 못 읽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학교의 진학률이 10몇 프로, 20%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얘네들은 조선인 중에서 좀 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군대 가서 함부로 꼴통짓 못 하는 거야. 지금 경성이나 부산이나 평양에 있는 네 부모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함부로 총 지어줘도 꼴통짓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끌고 가. 근데 44년이 되면 이 병력이 일본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조선 남자들 다 끌고 가는 거야. 총뿌리를 우리로 돌려도 좋다. 얘네들도 이제 극한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징병제. 그다음 마지막 여자도 끌고 가. 이게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에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정리를 하면 여러분 그 여자 정신대랑 일본 군 위안부랑은 다른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쓰여져 있지? 그래서 일본 군 위안부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게 발음 표기가 뭐냐면 죄송해요. 여기 따옴표가 2개 들어가야 돼. 근데 사실은 이 표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표현에 대해서 하여튼 실제로 제대로 된 표현을 너무 못 쓰는 게 너무 많아 아직도. 그죠? 친일파도 그냥 친일파라는 말보다 좀 더 다른 표현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잖아 표현이.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일본을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따옴표를 써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 이런 표현이? 사실 영어식 표현이 정확한 거야. 일본군 성노예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인간이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돌리지는 않거든. 됐죠? 근데 지금도 일본 인정 안 하잖아. 이게 위안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신대랑 이제 위안부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대가 더 큰 개념이야. 정신대는 일본은 일단 기본이 뭐냐면 이게 징용의 개념이야. 가서 뭐 공장 가서 일하기도 하고 뭐 밥 공장 가서 밥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요 안에 일본 군 위안부가 존재하는 거야. 요 중에 일부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광복이후에 45년 광복이후에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 여성들 중에 그 일본군 정신대 끌려가서 피해를 봤던 그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노동 착취당했던 그 많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정신대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정신대라고 들으면 뭐라고 다 당시에 잘못 이해를 했냐면 일본군 위안부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아까 나는 위안부는 아니고 나는 정신대. 가서 끌려가서 노동 착취당하고 임금도 못 받고 그 정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했다. 이걸 말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다 위안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44년에. 그래서 이렇게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정말 미쳐 날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기, 2기, 3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단원이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기, 2기, 3기 여기는 일단 시간 구분한 게 가장 기본이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여기에 대응하는 1910년대, 20년대 우리의 대응, 우리의 독립운동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이 단원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자, 한 장 넘겨서 대표 문제 하나 풀고 끝낼게요. 자, 여기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문제 2번 보세요. 다음 이 시기. 일제가 임시어
토지조사국을 설치했대요.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을 했대요. 그때 여러 가지 토지를 측량해서 경계, 지번 이런 것들 표시했던 그 자료를 갖고 나왔네. 자, 그러면 1기기, 3기 언제야? 땅. 그러면 언제라고요? 1기. 1910년대야. 자, 문제 갑니다. 경성제육대학. 경성제육대학 기억나세요? 자,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오니까 야, 고마해라.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1924년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20년대 얘기잖아. 연도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됐죠? 두 번째, 근우회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자, 근우회는 1927년. 그러니까 신간의 협력단체야. 자, 그 다음에 보빙성. 여러분 이건 80년대잖아요. 80년대. 됐죠? 정확하게 83년. 그래서 이들의 건의로 84년에 만드는 게 우정국. 그때 갑신연변 터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조선인들에게 태용. 기억나시죠? 조선태용령. 됐죠? 그리고 1912년. 됐죠? 그리고 헌병경찰은 1910년대 상징. 4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거문도. 여러분 이게 거문도도 계속 오답으로 잘 나온다. 그죠? 갑신연변 바로 다음 85년.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 자, 그래서 통치, 그리고 경제수탈에 대한 일제강점기의 가장 중요한 단원을 저희가 마무리했네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